뭐 계속 연기를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광속이 80% 정도까지 달려왔네요. 야, 방금 뭐가 지나갔잖아. 예, 아스트로이드 뭔 뜻이라고요? 그리고 예, 코멘트 보이죠? 누구라는 거예요?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발광성분이라든지 뭐 암흑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방금 지나갔네요. 아까 말했던 시간 팽창, 우리가 상대성,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시간 팽창이 있고 길이 수축이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죠? 스페이스 딜레이션, 다이레이션, 발음이 다이레이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딜레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X축, 거리축과 Y축, 시간축이 공간 왜곡이 일어나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영어가 저게 맞는 걸 모르겠어요. time, D-I-L-A-T-I-O-N. 그지? time. 스페이스, D-I-L-A-T-I-O-N. 그지? 다시 스페이스는 D-I-L-A-T-I-O-N 이렇게 적어놨죠? 타임도 D-I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소개되는 거고요. 우리가 로렌츠 인자 이역수 Z 인자를 볼 때 광속이 80%면 약 0.6 정도 된다 했습니다. 즉 지구상에서 1년 지나가면 이 사람한테는 0.6년만 지나간 게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 정도 거리, 예를 들어서 1광년 거리입니다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0.6광년 거리잖아 라고 소개되겠다고요. 광속이 만약 99% 달린다고 했다면 Z-인자, 로렌츠 인자 역수는 0.14가 됩니다. 지구에서 1년 지날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0.14, 대략 한 7분의 1년 정도 지나간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1광년의 거리입니다 라고 했다면 한 7분의 1광년 거리라고 그렇게 길이 수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니까 뭐 엄청난 또 적세편을 보게 되는데 출발한 곳이 뭡니까? 왜 우리은하인 것 같네요. 그죠? 우리은하, 타입, 스파이럴 A 해놨습니다. 뭐 나사는 나와 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은하는 실제로 이제 막대 나사는하에 조금 더 속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우리은하의 이제 팽대부 버지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 씬 디스크라는 것과 틱 디스크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틱 디스크는 좀 오래된 별, 씬 디스크는 새로 만든 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클러스터 이거는 이제 성단 특히 구상성단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헤일로 이 원형 구간에 여러 가지 구상성단 있는 공간 범위를 헤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고 있는 와중에 어디입니까? 근데 퀘이사라는 부분입니다. 퀘이사는 준 항성 천체를 약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별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갤럭시 은하라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만한 크기의 수만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있는 그런 놈들을 퀘이사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 퀘이사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특히 허블 법칙을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멀리 있다는 놈은 후퇴 속도가 어때? 빨라요. 그리고 오래된 놈들이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예능 작가들 중에서 문과 출신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는 것들이 있는데요.
나 혼자 산다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죠? 그게 화사라는 여자 가수가 나와서 자기 취미가 쾌사를 보는 거예요. 쾌사.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냐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차 타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즉 보통 일반 사람들 중에서 나름 전문가입니다 하는 사람들도 들고 다니는 망원경은 퀘이사를 못 봐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놈들이에요. 제가 가까이 있는 뭐 퀘이사에 봐야 한 20억 방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퀘이사라는 그 전체 자체가 한꺼번에 몰려있고 그리고 중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력 렌즈 현상들을 통해서 원래 밝기 그네들을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의 어떤 은하의 밝기에 비해서 수십 배 내지는 수천 배 더 밝게 보이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리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뭐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일반 망원경 또는 일반 전체 망원경 정도로서 볼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하는 부분인데요. 뭐 중심부에 뭐 블랙홀이라든지 중성 자별을 내포하고 있을 거야라고 중력에 의해서 걔네들 묶어놔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퀘이사 향해서 뭐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네요. 블랙홀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와중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빨리 달려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쪽의 별빛은 도플러 효과로서 청색편이 진동수가 커지는 현상을 보고 있고 반대쪽은 내가 이쪽으로 달리다 보니까 광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적색편이가 일어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델타 람다 파장의 변화율을 통해서 물체의 운동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존 파장 람다 제로 대비 델타 람다. 예를 들어서 기존 파장이 600나노인데 적색 편이가 됐든 청색 편이가 됐든 60나노 정도의 파장 변화를 보게 한다면 하겠어요. 600분의 원래 파장 델타 람다 편이량이 일어난 60나노.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하면 광속에서 광속 대비 그 물체의 속도예요. 아까 베타 봤잖아. 베타가 광속 대비 광속 c 대비 속도. 그래서 600분의 60이었다면 광속의 10% 날아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광속 대비 80% 날아가니까 600나노짜리는 68, 480의 파장 변화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 됐어요? 그래서 블랙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하게 됩니다. 실상 블랙홀은 저번에 한번 수업 때 살짝 얘기했지만은 뭐 빛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든 일이고 블랙홀 자체가 스스로 빛을 방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 다른 천체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즉 굉장히 큰 별이 갑자기 이렇게 쑥 지나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쑥 지나가 뭔가 있겠지? 지하에 큰 뭔가 있지? 근데 그 뭔가는 그 뭔가는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중력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스텔라에서 많이 봤던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주변 강착 원반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그런 과정의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이네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유나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뭐 실상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웃긴 거는 윤정부가 사건의 지평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과학적으로 뭔가 있는가 싶어서 과학에 대한 행사에 유나라는 가수를 불렀어요. 환장한 일이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나 노래 중에 하나 또 이벤트 호라이즌 말고 또 뭐 있지? 오르트그룹. 그치. 오토그룹. 오토그룹은 무슨 뜻입니까 하면 우리 태양계를 볼 때 성운들이 해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카이퍼 벨트에는 단주기 해성이 왔다 하는 그 주기로 그리고 오토그룹에서는 장주기로 보통 장주기는 왔다가 안 오는 해성들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구역을 오르트굴미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큰 태양계 성운이 초창기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태양을 구성하지 못했던 그런 성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싱귤러리티라는 이름을 쓰는데 특이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점은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톤링이라는 것은 이 빛이 요 돌고 있는 여기 이제 빛이 계속 돌기만 하는, 즉 한 번 들어왔던 빛이 블랙홀 주변을 돌고만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럼 그보다 안쪽에 들어간 빛은 블랙홀로 빠져들어가서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포톤링 더 옆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빛이 블랙홀을 탈출해서 그나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저번에도 블랙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봤지만 파사이드 해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뒤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블랙홀 주변에 강철 원반이 이렇게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놈들이 빛이 이렇게 방출되는 게 블랙홀 중계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단 이런 것들은 인터스텔라에서 많이 보여줬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사진 찍지는 못했죠. 현대과학 기술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전파망원경 한 7, 8대를 동시에 플러스로 묶어서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블랙홀의 그림자를 이제 측정하려고 했던 게 있네요. 뭐 한 2번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게 인터스텔라에서 보던 것과 꽤 유사한 그림이 나오더라. 즉 뒤에 강철 원반이 이렇게 해서 보이는 까지 나오더라. 그리고 그 안쪽에는 뭐 안 보여. 뭐 없는데 왜 그렇게 보일까? 굉장히 큰 중력체가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블랙홀의 그림을 놓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블랙홀 속으로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그죠? 과연 블랙홀 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 일단 블랙홀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의 얘기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얘기가 없어서 사후세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슷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그냥 실제 블랙홀에 들어가서 얘기들보다는 이후에 현대 물리학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현대 생명과학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냥 섞어놓은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나마 블랙홀로 들어갔을 때 인류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장면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중력에 의해서 도플 효과가 또 나온다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아마 앤트맨이었나요? 그쪽에 보시면은 앤트맨이 양자 미세계에 들어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뻘짓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하고 상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원자 세계 얘기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예, 이 장면부터 이루어갔습니다. 예, 스파게티 멘트로 쭉 늘어지는 거에서 진짜로 용어 자체도 스파게티 효과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는 저번에 우리가 지상에서 중력장 얘기를 한번 소개했잖아요. 전기를 얘기하면서. 아니, 바닥에서의 중력장의 크기나 내 머리 쪽에서의 중력장의 크기나 10km 높이에서의 중력장의 크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했습니다. 근데 블랙홀 쪽은 말 그대로 이 중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닥에서의 중력장과 내 머리에서의 중력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바닥 쪽의 중력장이 훨씬 더 커져서 길쭉하게 늘려지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정말 쓸데없이 할 일이 없는가 봐요. 이런 쪽에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 몸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생존의 가능성은 어떻겠냐. 아니 블랙홀 근처도 못 갔는데 어쨌든 그랬을 때 이 블랙홀이 질량이 큰 블랙홀은, 그래서 질량이 큰 블랙홀은 주로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태양의 수백만 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그런 놈들을 얘기하고요.
반면 항성 블랙홀이라 해서 태양 질량의 10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그런 별이 수명을 다 했을 때의 나중에 만들어진 블랙홀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좀 어렵고 뭐 여기서 말하는 산다는 어떤 조건이 뭐 생명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얘기하는데 뭐 단 몇 초도 못 견디고 반면 우리나라 중심부에 들어가면 그래도 뭐 한 몇천 초는 견딜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숨을 잘 쉬고 있다는 전제 조건하고 그죠? 우주복이 안 찢어진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겠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블랙홀 입장에서는 내 다리에 걸린 중력과 머리에 걸리는 중력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이제 보고 더 뒤쪽은 그 뒤쪽은 그래도 쿼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와중이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생명과학의 얘기들이죠. 스템 줄기고 이거는 뭐 유전적 조직 세포들 그러니까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뭐 연목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세포진도 있고 DNA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즉 우리가 원자 세계 하나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그런 것보다는 뭐 물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필연계 염기하고 필리덴계 염기 사이에 수소결합이 있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생명과학의 그 유전자 할 때 중요한 그런 얘기들이죠. 하이드로젠 본드 수소결합 얘기하고 있고요. 프로톤 양성자가 저 멀리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양성자를 쪼개다 보면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성자는 뭐 업, 다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쿼크들끼리 연결하는 쿼크를 묶어주는 4개 입자를 글루온이라는 입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자가 매개하는 힘을 쿼크를 묶어주는 강력으로 강한 상호작용. 여기서 말하는 강한 상호작용은 전자력보다 더 강하다. 그런 뜻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쿼크하고 안티쿼크들이 즉 물질 반물질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고 중성자를 또 쪼개다 보면 중성자는 또 업, 다운 이런 쿼크들이 되고요. 이부터는 이제 뭐 아직 실체로 밝히지 못한 뭐 그런 내용들의 것들이 월드 시스템 해갖고 표현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부터는 별로 뭐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뭐 봤던 촉금 이론 같은 그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고 이제 제일 작은 크기의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얘기를 할 때 양자역학 에너지가 최소한의 단위가 있지 않겠냐 길이도 최소한의 길이가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글쎄 뭐 평행 우주론 얘기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죠. 즉 우리가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게 여러 개의 우주로 나뉘어진다.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입니다. 뭐 별로 일반화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현대 물리학에서 정말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이 뒤에는 그 인터스텔라의 어떤 영화에서 모티브가 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과거의 내가 또는 미래의 내가 뭐 이런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이런 끈들이 오프닝과 그리고 클로스링에 대한 내용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뭐 뒤에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하이퍼볼릭 뭐 이제 다른 세계로 가는 뭐 그런 얘기들이죠. 끈 갖고 이제 다음 옛날에 내한테 이제 옛날에 나죠? 과거에 난가요? 미래에 난가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리고 있는 이 실린더가 티플러 실린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미래를 여행할 수 있는 뭐 그러면 이제 이쪽에 타임머신이지 않겠냐 하는 그래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질과 반물질로 뭐 나누어지면서 즉 에너지를 줘서 물질 반물질 이건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전자와 양전자로 만들어내는 뭐 그런 과정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자와 양전자가 다시 만난다면 엄청난 감마레이가 즉 전자파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질량이 소멸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중에 인터페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반물질이 무기화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脈돌린 게 아까 말했던 시간을 돌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뭐 후반부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은 당연히 아니고 아주 일부 학자들이 뭐 촉근 이론이라든지 뭐 10.5차원의 세계가 어떠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각종 이제 용어들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별로 재미는 없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당신 좀 나와서 인사 좀 한번 합시다. 아니 네 왜요? 아유, 우리 이제 수업을 일단 요 수업의 모티브를 제공했던 미스터 류 한번 네, 당신 얼굴 한번 박차해 보자 하는 거죠. 마세. 안녕하세요. 미스터 류입니다. 예, 수고했어요. 자, 송도에서는 연력학을 그냥 그대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일 송도에서 이 입시과학 수업을 송도 쪽에서 동영상을 녹화해서 다시 여러분 단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젠가 또 한 번 더 하겠죠. 이번에도 이제 토요일이 휴가고 있구나. 어쨌든 연력학을 한 번 더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하긴 할 겁니다. 송도 그래서 원래는 상도하고 송도가 그렇게 됐던 걸 이제 송도하고 상도하는 걸로 시간 타임이 그렇게 표치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입시물리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받았을 텐데요. 그쪽에 보면은 연력학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연력학을 내가 하려고 했던 이유가 결국엔 인류 문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됐을 때 사람이 빠르게 멀리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야 될 거면 활동 반경이 그렇게 멀지 못한. 근데 똑같이 오늘 나갔다가 되돌아오시면은 뭐 흔히 말하게 그죠? 뭐 점심 먹으러 일본 갔다가 저녁 먹으러 다시 서울 오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어떤 시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죠. 오케이? 자, 뭐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한테 그래도 좀 한번 이슈 좀 찾아보자는 걸 레일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자기를 이용해서 즉 기존의 화학 에너지 말고 전기 에너지 이용해서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엄청난 전기는 결국엔 원자력 발전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에서 이제 그 레이건을 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보통 음속 10배 이상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운동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레이건을 통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상용화는 아직은 어려운 뭐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공동량 보존, 뭐 팔을 펼칩니까, 고물합니까, 뭐 그 정도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어요? 옛날에 가공동량 보존은 물리 2에서 꽤 소개가 됐던 내용이에요. 한참 옛날에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가공동량이 빠진 지 좀 됐습니다. 안타깝게 그런 것들에 물리적인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내가 좀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때 뭐 가운동량 그리고 레일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서 우리 입시 과학의 목표가 자소 쓴다든지 나 이런 거에 관심 가지고 좀 있어. 그게 과학에서 최소 2개 이상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남들 뭐 다 한 뒤에 내가 주제를 파악하려고 선정하려고 하면은 혹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계절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내가 연구를 한다든지 뭐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들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당겨서 여러분들 이슈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진행해봤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파트는 여러분 선배들 보면 몇 명이 그래도 연력학 파트에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소서 뭐 쓰고 했던 것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말이좋아 연력학이 이제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에도 이 연력학이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화학에 보면 피지컬 케미스트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물리화학이라는 의미인데 거기 연력합을 다루고 그래요. 화학에도 다루고 물리에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정리해 주십시오.